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나는 단지 여행을 떠난 게 아니었다. 숨이 멈춰 있던 내 삶이 다시 뛰기 시작한 그 첫 장면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고속버스가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멀어지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갈아대는 소리만 낮게 울리는 그 순간 나는 그 남자를 처음 보았다. 그리고 단번에 깨달았다. 아, 오늘 나 큰일 났다. 첫눈에 저 남자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남편을 잃은 뒤 나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았다. 몸도 마음도 굳은 채 쓸쓸함만 쌓아 올리며 버티는 삶.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이유 없이 묻지마 관광을 신청했다.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집에 홀로 남아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미칠 것 같았다. 고속버스에 오르자마자 나는 알 수 없는 기척을 느꼈다. 울리지 않던 감각들이 서서히 바늘 끝처럼 되살아나는 느낌. 그리고 내 눈이 자연스럽게 멈춰섰다. 그 남자, 창가 쪽에서 사진을 천천히 쓸어내리는 손, 손등 위로 도드라진 힘줄, 턱을 살짝 굳힌 채 깊이 눌러 담긴 숨을 내쉬는 모습. 나는 단 한 번에 느꼈다. 이 사람 위험하다. 위험할 만큼 끌린다. 그는 사진 속 여자를 바라보며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보,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 그 한마디 순간 내 몸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마른 장작이 갑자기 다시 타오르는 듯 불씨가 확 살아나는 기분. 내 심장은 내 의지보다 먼저 뛰기 시작했다. 버스가 흔들릴 때 내 몸도 자연스럽게 그 남자 쪽으로 조금 기울어졌다. 정말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내 몸이 이미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는 척 천천히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옆 얼굴이 그림자와 빛 사이에서 묘하게 흔들렸다. 아내를 잃은 남자의 깊은 슬픔이 이상하리만큼 남자의 매력을 더 강하게 증폭시키고 있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사진을 쓸어내렸다가 멈출 때 그 미세한 떨림마저 나는 놓치지 못했다. 숨이 뜨거웠다. 심장이 잦아들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사람, 더 보고 싶어. 죄책감도 경계도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내 몸은 분명했다. 그를 향해 조금씩 아주 천천히. 하지만 멈출 생각 없이 움직였다. 가벼운 향기, 부드러운 천의 마찰음, 그가 숨을 들이쉬는 깊이, 사진을 감싸는 손의 온도, 그 하나하나가 내 안에 오래 묵은 감각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깨우고 있었다. 한번 스친 그의 시선이 내 목 아래 깊은 곳까지 전기를 흐르는 듯 훑고 지나갔다. 나는 놀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시선을 더 받고 싶었다. 버스가 또 한 번 흔들렸을 때 우리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 그 아주 짧은 순간 나는 완전히 확신했다. 오늘 나는 이 남자에게 끌리고 있다. 이유도 모르고 멈출 수도 없다. 그리고 그 끌림이 웬만한 슬픔보다, 웬만한 외로움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여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나가 깊은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이다. 그 남자의 손끝, 숨결, 사진을 쓰다듬는 속도, 그리고 아내를 잃은 남자만의 묵직한 그 외로움. 그 모든 것에 나는 이미 빠져들고 있었다. 이건 위로가 아니다. 이건 동정도 아니다. 이건 본능이다. 끌림이다.
그리고 시작이다. 오늘 고속버스 안에서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다. 고속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릴수록 주변 소음은 점점 희미하게 밀려나고 내 청각은 유난히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었다. 그 남자, 사진을 쥔 손끝, 느리게 내려앉는 숨, 경직된 어깨. 나는 그를 몰래 훔쳐보지도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당당하게 하지만 들키지 않게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의 숨결과 작은 움직임이 내 안으로 파고들었다. 창밖 햇빛이 반사된 유리창이 그의 옆 얼굴을 부드럽게 누르고 있었다. 그 빛 아래에서 그의 피부, 손등, 목 아래로 이어진 선이 묘하게 더 뚜렷해 보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내 몸이 그에게 조금 더 가까워져 있음을 느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버스의 움직임도 아니라 그를 향해 기울어지는 내 마음이 먼저였다. 그가 갑자기 사진을 조금 더 세게 움켜쥐었다. 한번 깊게 숨을 들이켰고 그 숨이 주춤거리며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낮은 목소리가 버스 엔진음 아래에서 내 가슴에 직접 닿는 느낌이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에 오래된 공기가 갈라지고 내 속 어딘가 잿빛으로 식어있던 감정이 서서히 색을 띠기 시작했다. 나는 스스로도 놀란 눈으로 그를 조금 더 똑바로 바라봤다. 저 사람 지금 얼마나 외로운 거지? 보통 사람이라면 그의 아픔에 먼저 반응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그의 슬픔을 보면서 그저 짠함만 느낀 게 아니었다. 끌렸다. 그 감정은 명확했고 부정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가 고개를 조금 돌렸다. 그의 시선이 바로 내 눈앞에 멈췄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내 심장이 커다랗게 한번 울렸고 그 울림이 내 귀 뒤까지 뜨겁게 물들였다. 그가 나를 본 게 아니라 나를 느낀 것 같은 시선이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천천히 그의 눈을 보았다.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버스 좌석 두 칸을 사이에 둬도 당겨지는 무언가로 인해 단숨에 좁혀져 있었다. 이 사람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구나. 슬픔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가가면 흔들릴 수 있는 그 지점. 그리고 그 사실이 안마저도 흔들리게 했다. 나는 결심도 고민도 없이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에게 더 가까운 좌석으로 옮겼다. 그는 놀란 듯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동자 속에서 어떤 기다림 같은 게 순간적으로 번졌다. 나는 웃지도 않았고 수줍어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하고 침착하게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말했다. 혼자 계시면 좀 더 힘들어지지 않나요? 그는 눈을 크게 뜨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숨을 삼켰다. 네, 조금요.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다. 나에게 내밀어진 작은 손 같은 의미였다. 나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럼 옆에 있어 드릴까요? 말은 안 해도 돼요. 버스 안 공기가 그 말 한마디로 바뀌었다. 둘 사이에 따뜻한 무언가가 미세하게 번져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한순간 입을 떼지 못했고 결국 아주 낮게 부드럽게 말했다. 원하신다면. 그 말에 내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울렸다. 저도 원해요. 마침내 그의 표정이 슬픔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흔들렸다. 그 무언가는 나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고속버스는 중간 휴게소를 향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향하는 감정의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었다.
버스 천장 조명이 우리 머리 위로 스치며 지나갈 때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오늘 이 사람의 여백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면 이건 절대 가벼운 인연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간절하게 원해졌다.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버스 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낮의 열기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섞인 바람의 향기는 어디서부터인지 모를 서늘함을 품고 있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져 편의점으로, 화장실로 움직였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움직이지 않았다. 내 시선은 버스에서 내리는 그 남자 한 사람에게 고정돼 있었다. 그는 사진을 가방에 넣지 않고 손에 그대로 들고 내렸다. 그 손끝의 힘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굳어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더 진하게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과 너무 성급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짧게 망설였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이내 깨졌다. 나는 스스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이 남자가 궁금하다. 단순히 슬픈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슬픔 아래 숨어 있는 그만의 온기와 깊이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군중 속을 조용히 벗어나 그가 서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는 휴게소 난간 옆에 서 있었다. 한 손으로 사진을 쥔 채 머뭇거리며 하늘과 땅 사이 어딘가를 바라보는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위태롭고 그러면서도 묘하게 단단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내가 오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우리 눈이 맞는 순간 마치 공기가 다르게 움직였다. 그의 눈동자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의 틈바구니에서 아주 작게 흔들리는 무언가가 보였다. 미묘한 반가움, 기다림, 그리고 조심스러운 기대.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혼자 계시면 더 어렵지 않으세요? 그는 내 말에 무언가 놀란 듯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힘들죠. 하지만 누가 곁에 있어주면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요. 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괜찮아요. 부담도 아니고 피해도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그에게 다가가겠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그는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올렸다. 그 눈빛에는 감정의 무게와 감추기 어려운 흔들림이 겹쳐 있었다. 나는 난간 옆에 조용히 섰다. 그와 옆으로는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이미 둘 사이의 간격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다. 바람이 불었고 내 머리카락 몇 가닥이 그의 어깨를 스치듯 흘렀다. 그는 그 작은 스침을 느낀 듯 잠시 숨을 멈췄다. 나는 일부러 피하지 않았다. 그 미세한 긴장감을 오랜만에 느끼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싫지 않아서. 사진, 아내분이세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깊은 무게를 담고 내려앉았다. 네, 오늘이 그 사람 생일이에요. 내 심장이 아주 천천히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그래서 오늘따라 더 생각이 나네요. 나는 말없이 그의 옆 얼굴을 바라봤다. 여기서 위로를 하면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설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는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함께 있음을 원하고 있다는 걸 나는 감으로 정확히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뜻을 담아 말했다. 그 사람을 혼자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 순간
그는 아예 고개를 돌려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시선은 예상보다 더 깊었고 생각보다 더 따뜻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그는 낮게 말했다. 장모님처럼 말씀하시네요. 나는 순간적으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의 슬픔 속, 그의 외로움 속, 그리고 그의 마음씀 속 어딘가에서 나와 연결되는 지점.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는 오늘 여행에서는 그저 한 사람으로 있고 싶어요. 그 표현에 그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은 경계와 고마움, 그리고 아주 미세한 열기가 섞인 복잡하고도 솔직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표정을 보고 확신했다.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잠시 후 휴게소 스피커에서 버스 출발 안내 방송이 울렸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우리는 그저 조용히 서로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서성였다. 그 남자가 천천히 말했다. 자리, 혹시 아까처럼 같이 앉아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내 안에서 아주 큰 파문이 일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네, 기꺼이요. 그와 함께 버스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우리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직 아무 행동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둘의 감정은 이미 방향을 정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 방향은 절대 가벼운 쪽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나는 그의 바로 옆에서 계단을 올랐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으며 지루함과 피곤함으로 흐느적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대신 내 옆에서 함께 걸어오는 그 남자의 발소리, 숨소리, 체온만 또렷하게 들렸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뒷자리로 향했다. 마치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먼저 자리에 앉자 그도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 옆으로 조용히 몸을 기울여 앉았다. 버스 안은 어둑했고 천장 조명은 곳곳에서 낮게 깜빡이듯 흔들리고 있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둠 속에서 둘 사이의 공기가 더 농밀해지는 느낌이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차체가 크게 흔들렸고 그 순간 우리 어깨가 살짝 부딪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미세한 닿음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어깨가 맞닿은 채 둘 사이에서 뜨겁게 돌아가는 공기. 우리는 서로의 체온이 얼마나 높은지 아주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차창 밖 가로등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그의 얼굴 윤곽이 강조됐다. 광대 아래로 떨어지는 그림자, 살짝 굳은 턱선, 치켜 올라간 콧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강렬했던 것은 나를 보는 그의 눈이었다. 깊고 어딘가 절박하면서도 이상하게 고요한 눈빛. 나는 멀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고개를 그의 쪽으로 기울였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둘 사이의 거리, 이제 손 한 번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웠지만 그 가까움보다 닿지 않은 채 흘러가는 감정의 뜨거움이 더 강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지점에 서 있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다. 휴게소에서 옆에 있어 주신다고 할 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정서적인 문을 여는 어떤 조심스럽지만 진한 감정의 고백.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그가 잠시 고개를 들었다.
저도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버스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 남자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표정, 경계, 설렘, 슬픔, 죄책감, 갈망. 그 모든 것이 섞여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흔들리는 눈이었다. 나는 그 시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숨길 생각도 피할 생각도 없었다. 오늘 나는 그의 감정뿐 아니라 내 감정도 똑바로 보고 싶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지금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이상하게 편해요.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 작은 숨이 내 심장에까지 닿는 것 같았다. 편하세요? 저한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상처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보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는 내 안에서도 놀라울 만큼 솔직한 말을 내뱉었다. 당신 옆에 있으면 제가 오히려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머리를 떨궜고 입술이 아주 작게 떨렸다. 저도요. 나는 그의 말에 잠시 숨이 멎었다. 저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위험하게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죄스러우면서도 그보다 훨씬 큰 감정에 잠식된 사람처럼 묵직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감정이 스며드는 고요였다. 버스가 또 한 번 흔들렸고 이번에는 우리의 팔이 완전히 닿았다. 그가 아주 천천히 그 팔을 거두지 않았다. 나도 똑같았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던 감정이 이제는 한 지점으로 정확히 모아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 많이 흔들리세요?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있었다. 네, 너무요. 나는 그 솔직함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아주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그래요. 그 순간 둘의 거리, 둘의 감정, 둘의 숨결이 아주 깊게 엉켜들기 시작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둘은 이미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완전히 닿아 있었다. 그 위험한 고요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있다. 위로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그저 서로를. 버스 안은 조용했지만 우리 둘의 공기는 천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게 뜨겁게 변해가고 있었다. 버스가 다시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창밖은 이미 깊은 어둠에 삼켜졌고 차창에 비친 불빛들은 가끔씩 흐릿한 줄기로 스쳐 지나갔다. 뒷자리 조용하고 그림자만 가득한 그 공간에서 우리 둘만의 온도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와 나는 옆자리에 몸을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감정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버스가 큰 커브를 돌 때마다 내 어깨와 그의 팔이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그 작은 접촉 하나가 내 몸 안쪽 깊은 곳까지 전혀 예상치 못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도 그걸 느끼는 듯했다. 오히려 나보다 먼저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보였다. 버스가 흔들렸을 때 그의 손등이 내 손등에 아주 살짝 스쳤다. 정말 작고 짧은 스침이었지만 그 순간 내 심장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나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도 당황해 손을 빼지도 않았다. 그 사이로 둘이 숨기는 감정들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감출 수 없었다. 휴게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슨 말을 이어가려는지 이미 알 것 같았다. 혼자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말이, 그는 말을 멈추고 숨을 한 번 크게 고르더니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어 나를 바라봤다. 버스 안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또렷하게 보였다. 이상하게 저를 구한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다. 나는 숨을 천천히 들이켰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당신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오자 그의 표정이 아닌 그의 공기 자체가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입술을 아주 작게 깨물고 내 쪽으로 몸을 조금 더 기울였다. 그 감정이 불편하진 않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반대예요. 그는 그대로 얼어붙은 듯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이 동시에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순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강하다. 그 순간 버스 안어둠이 아니라 우리 둘 사이의 감정이 공기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이더니 내 손등 가까이에 자신의 손을 천천히 놓았다. 직접 잡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정도면 둘 다 의도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너무 명확했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온기를 더 가까이 느끼고 싶었다. 버스의 흔들림이 우리 손 사이를 더 좁혔다. 마침내 정말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우리 손등이 달라붙듯 맞닿았다. 순간적으로 나는 심장이 크게 뛰는 소리를 내 귀 속에서 똑똑히 들었다. 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숨이 짧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은 채 그 손등의 온도를 느끼며 감정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흘러가는 걸 느꼈다. 그는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옆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가요? 그가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나는 조금 더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도, 저도 지금 같이 있고 싶어서 있는 거잖아요. 그의 눈빛이 내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감정이, 절제했던 마음이, 그리고 오래 버텼던 외로움이 그 자리에 오직 하나만 남았다. 나를 향한 끌림.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지금 저는 당신이 곁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미소도 짓지 않았다. 그저 숨을 천천히 내쉬며 말했다. 저도요. 그 순간 우리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닿았다. 잡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잡지 않은 형태로 서로를 잡은 것과 다름없었다. 버스 안은 어둠과 묵직한 엔진음 뿐이었지만 그 어둠 안에서 우리 둘의 감정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연결되고 있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감정의 문이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열리고 있었다. 버스는 어느덧 산길로 접어들어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도로 위 불빛은 거의 없었고 오직 버스 안 천장으로 떨어지는 희미한 조명만 우리 둘을 은근히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대부분 잠들었거나 헤드셋을 귀에 꽂고 몸을 틀어 누워 있었다. 하지만 뒷자리에 우리 둘만은
더 이상 잠들 수 없는 온도에 놓여 있었다. 그의 손등과 내 손등이 바로 옆에서 묘하게 붙어 있었다. 잡은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놓여 있는 형태가 이미 서로를 부르고 있었다. 그 남자는 창밖을 보다가 다시 나를 보다가 또 천천히 시선을 낮추었다. 그 시선이 우리 손 사이에서 멈췄다. 마치 이걸 잡아도 되는 걸까? 라고 묻는 눈빛이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그의 시선을 더 깊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편하게 하세요. 그 말은 손을 잡으라는 말도 잡지 말라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그의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허락. 그는 그 말에 숨을 짧게 들이켰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정면을 바라보았지만 눈동자의 흔들림은 감추지 못했다. 버스가 작은 요철을 지나가는 순간 우리 손등이 더 가깝게 밀렸다. 그때 그의 손가락 하나가 내 손등을 아주 살짝 스쳤다. 그 짧은 스침이 가슴 아래 깊은 곳에서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분명히 말할 수 있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런 순간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나는 조용히 미소를 삼켰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손끝을 아주 조금 움직여 그의 손가락 가까이로 내 손을 가져갔다. 이번엔 내가 먼저 다가간 것이다. 그가 눈을 들어 나를 봤다. 그 눈빛에는 숨기지 못한 떨림이 있었다. 그렇게 다가오셔도 돼요?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제가 원해서 오는 거예요. 그 말이 버스 안에서 울려 퍼지자 둘 사이의 공기가 아예 다른 결을 갖기 시작했다. 멀리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리고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뒤섞였지만 우리 둘의 공기만큼은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 남자는 손등에서 시작해 조금씩 조금씩 손가락을 움직였다. 나를 향해. 이제는 그의 의지를 숨길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을 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온기를 받아들이는 나 자신이 생각보다 침착해서 스스로도 놀랐다. 그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 지금 너무 흔들립니다. 나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다. 저도 그래요. 그 말을 듣자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보였다. 슬픔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랜 외로움이 내려놓아지는 표정. 버스는 다시 커브를 돌았고 그 순간 우리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엇갈리듯 닿았다. 그는 놀라듯 숨을 삼켰다. 나는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괜찮아요. 저기 피하지 않아도 돼요. 그는 그 말에 아예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내 손가락 사이에 자신의 손가락을 겹치듯 가져왔다. 잡은 건 아니다. 하지만 잡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서로의 감정이 처음으로 물리적인 형태를 통해 흘러가는 순간이었다. 버스 안은 조용했지만 우리 둘의 마음은 폭발 직전에 가까웠다. 나는 아주 낮게 말했다. 지금 우리 같은 생각하고 있죠?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숨기지 않았다. 네, 같은 생각이요. 그 목소리엔 슬픔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진짜 끌림만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감정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도 돼요. 그는 손을 조금 더 움직여 내 손등을 부드럽게 덮었다. 그 따뜻함에
내 심장이 욱신거리듯 뛰었다. 우리 둘은 그 어둠 속에서 손을 완전히 포개지도 않았고 멀어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이미 명확한 대답 하나가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 그 끌림을 멈추지 않기로 결정했다. 밤길을 달리는 버스, 창밖의 어둠, 둘 사이의 뜨거운 온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감정을 밀어 올리고 있었다. 오늘 우리 사이의 선이 바뀌는 소리가 조용히 들리는 듯했다. 버스에서 내린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온몸을 감싸며 스며들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와 함께 내린 이 공기가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마을 정류장은 한적했다. 가로등 하나가 노란 빛을 흘리고 있을 뿐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나고 우리 둘만 그 아래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지 못한 채 조용히 숨만 고르고 있었다. 마치 조금만 시선이 닿아도 아까 버스에서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날까 두려운 사람처럼. 하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집까지 같이 걸어줄래요? 그는 놀란 듯 내 얼굴을 바라봤다. 잠시 말이 없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숨이 조금씩 흔들렸다. 괜찮으세요? 진짜로?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나는 피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뜨려지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망설임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뒤에서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었다. 우리는 함께 걸었다. 천천히 말없이, 그러나 서로의 발걸음이 같은 리듬을 밟고 있었다. 걷는 동안 나는 그의 옆모습을 여러 번 훔쳐봤다. 그의 어깨선이 생각보다 넓었고 밤빛에 젖은 눈매가 이상하게도 더 깊어 보였다. 그는 내가 바라보는 걸 느꼈는지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두 눈이 마주친 순간 마치 시간 자체가 조금 멈춘 듯했다. 왜 그렇게 봐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지금은 그냥 사위로만 안 보여서. 그는 한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 작은 반응 하나로 내가 한 말이 그에게 얼마나 강하게 닿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밤 공기 속에서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정말로 그래도 됩니까? 나는 천천히, 하지만 누구보다 확고하게 말했다. 오늘만큼은 그냥 나를 여자로 봐도 돼요. 그 말은 그의 마지막 망설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작게 숨을 내쉬었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감정의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숨기던 마음을 꺼내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둘 사이의 온도는 이미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오고 싶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금 더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처럼 장모님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신 건 처음입니다. 나는 웃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먼저 열지 않으면 당신이 더 아파할 것 같았어요. 그는 숨을 멈춘 듯 했다. 그 말 너무 위험합니다. 알아요. 나는 그대로 계단에 한 발을 올리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를 내려다봤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들고 내 시선을 받았다.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장모님이 처음이에요.
그럼 당신은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속삭였다. 나도 당신에게 처음이거든. 그 순간 그의 입술이, 눈빛이, 숨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우리 둘 다 지금 이 감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넘지 않아야 할 선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먼저 움직이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우리 둘 다 이미 선택했어요. 그 말에 그의 가슴이 크게 들썩였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우리 둘 사이의 온도는 매우 뜨거웠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다. 도망치지 않는 감정으로. 그리고 그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진짜로 깊게 어른스럽게. 그날 밤 이후 우리 둘 사이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말로 정의할 수 없는 감정으로 얽혀 있었고 서로를 피하지 않기로 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실제로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른의 사랑은 달콤함보다 현실이 먼저 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우리의 문을 두드린 것도 행복이 아닌 현실이었다. 며칠 뒤 그가 일하던 공장에서 사건이 있었다. 사무실로 불려간 그는 팀장에게 난데없이 이런 말을 들었다. 진우 씨, 장모님이 요즘 자주 집에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그 말에는 미묘한 그러나 뚜렷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힘든 건 알지만 사람들 말이 조금 좋지 않아요.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종류의 말이었다. 장모와 사위 사이에 뭔가 있다는 소문. 그는 사무실을 나서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소문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의 압박이 된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찾아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나는 한순간 눈을 감았다.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다. 금기는 언제나 누군가의 입에 먼저 오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담담하게 묻자 그는 의자에 앉지 않고 방안을 천천히 걸었다. 마치 마음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처럼 그는 비로소 멈춰서서 말했다. 무섭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솔직한지 듣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다. 제가 장모님을 택하는 순간 많은 걸 잃을 수도 있겠죠. 직장도 사람들의 시선도 제 미래도. 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맞아요. 저를 선택하면 잃는 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는 눈을 들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끓임이 아니라 갈등과 사랑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내 앞에 왔잖아요. 그는 내 말을 곱씹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나를 향해 떨렸다. 그렇죠.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등을 살짝 눌렀다. 진우 씨, 우리 관계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형태일 필요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서로 외로워서 시작된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앉았다. 장모님, 아니죠.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부르기 편한 대로 불러요. 다만
나를 어떤 관계 속에 가두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저는 장모님 앞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보았다. 이제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은 남자입니다. 그 말은 고백보다 더 깊고 사랑보다 더 묵직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러면 같이 해결해요.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정말요? 도망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누가 뭐라 하든, 우리 둘이 어떻게 살지, 우리 둘이 결정해요.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내 손 위에 포겠다. 그럼 저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요.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아무런 소리도 없었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세상의 어떤 말보다 선명하고 단단했다. 그날 밤 우리는 도망치는 사랑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누가 뭐라 해도, 두려움이 밀려와도, 금기가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다. 더 이상 죄책감도 후회도 변명도 없었다. 현실은 우리를 흔들었지만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함께 서기로 했다. 어른의 사랑이란 때로는 감정보다 책임이 먼저고 설렘보다 용기가 더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마지막 선택은 서로였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